네, 자 방금 전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일단 위안화 인민은행에서 이제 위안화를 절하 고시했습니다. 0.45% 절하 고시하면서 6.9996 위안으로 좀 고시한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일본이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공포를 했는데 시행세칙을 방금 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품목이나 시행세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시행세칙이 공개됐다는 사실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는 8월 시장입니다. 8월 시장, 여러분들은 어떤 대응책들이 필요한지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8월이지만 참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아마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일단 7월 달에 우리 시장을 좀 뒤흔들었던 이슈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이제 생각지도 못했었죠. 7월 초부터 이제 바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배제를 이제 공포를 하면서부터 이제 예고를 하면서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참 어려웠었는데요. 지난 제가 일단 어찌됐건 이제 8월 달에 턴어라운드를 하건 어찌됐건 간에 이제 7월 달에 왜 빠졌으며 그리고 이제 이 이유가 어떤 것이며 제가 사실 봤을 때는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짜고 8월 달에 뭐 종목을 바꾸든지 신규 종목을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7월 달에 왜 빠졌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한 달에 무슨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뭐 미국, 중국 무역 협상 문제 일단 한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얘기 나왔습니다. 사실 이걸 갖다가 거의 우리나라에 직격탄을 날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슈고요. 그리고 어저께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나왔었고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지금 수시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바이오 제약 기업 신뢰도 하락 추가적으로 계속 이슈가 뭔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정치적 불안감들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7월 달에 뭐 제가 8월 달에 나온 이슈들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7월 달에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쪽 차트를 좀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코스피, 오른쪽 코스닥입니다. 일단 코스피 시작점 기준으로 7월 1일 기준으로 최고 2147.24포인트 그리고 이제 8월 달부터 쭉 미끄러져서 2009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달 만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제 140포인트. 아이고. 한 달 만에. 그래서 네. 일단 퍼센트 기준으로 7%포인트가 빠졌고요. 네. 코스닥 기준 699포인트부터 610포인트까지 89포인트가 빠졌는데 포인트는 이거에 비해서 얼마 안 되지만 690에서 이제 한 89포인트 빠지면서 대략 12% 한 달 만에 거래소 7%, 코스닥 12%. 사실 이 정도면은 지금은 8월 들어서 또 더 빠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는 차마 제가 넣지 않았는데 그렇군요. 8월 들어서 저기서 한 번 더 훅 내려간 게 좀 있었고 네. 그저께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7%가 더 급락을 했었죠. 어찌됐건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이럴 때는 뭐 실적이 좋은 종목이건 가치주건 어찌됐건 간에 다 빠집니다. 예,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었는데 제가 이제 쭉 이제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7월 달 그리고 8월 달까지 우리 시장을 뒤흔들었던 악재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런 악재가 좀 터져도 우리 경제 체력, 기초 펀더멘털이 좀 강하다면 버틸 텐데 펀더멘털 자체가 좀 약하고 체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더 크게 흔들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하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더라도 사실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뭐 대외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흔들리고 많이 이제 휘청휘청하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라도 뭔가 과도하게 매도가 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제가 이유를 살펴봤는데 사실 뭐 지난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한 달 정도라는 기간 동안에 도대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는 이슈들이 너무 많이 겹쳐버렸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과한 하락률. 일단 그쵸. 퍼센트로 봤을 때 코스피가 7%, 코스닥이 12%.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가총액 차이가 있긴 하지만 조금 과도하다라는 어떤 좀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호가창을 보고 이제 시장을 보더라도 너무 이제 과하게 반응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코스닥 쪽으로 잡고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제 사고의 시작은 코스닥 전체 매매 90%가 개인들의 매매가 보통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부터 일단 좀 시작을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뭐 지수는 거의 1개월 내내 7월 달 1개월 내내 거의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순부터 제가 좀 의아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코스닥이 사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인데 네. 뒤에 제가 이제 이제 신용의 어떤 차트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다음 먼저 하나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네. 네, 이거 먼저 보시면은 이제 네. 작년 이제
10월 달에 한번 망가진 차트,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7월 달에 대해서 좀 내려갔는데 요 다음 차트 한번 보실게요. 7월 달에 좀 세분화해서 좀 보고 싶은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좀 쭉 밑으로 이제 둘 다 빠지는 상황이었지만 거의 사실 우리가 이제 느끼는 데미지는 작년 10월 수준이었었죠. 제가 포인트를 잡아봤었는데 앞에 다시 우리 코스닥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돌아갔을 때 일단은 의아했었던 부분들이 중순까지 지수가 어느 정도 좀 하다가 이제 계속 지수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신용이라는 것은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가고 지수가 빠지면 보통 같이 빠지는데 네. 코스닥이 중순까지 이제 보합으로 버티다가 빠지는 저 순간까지도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이제 신용이 같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그랬군요. 네, 그런 네. 현상이 좀 관측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는 것은 물론 공매도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인들의 어떤 신용 코스닥 시장 전체 90% 매매를 차지하는 개인들의 신용이 뭔가 이제 많이 또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포인트는 결국 맥없이 시장이 주저앉은 이유는 이제 신용 잔고의 이유가 굉장히 크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네. 그 뒤에 차트 한번 쭉 보시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다음 차트 볼게요. 일단은 어쨌든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작년 10월 달 수준이었지만 작년 10월보다는 코스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사실상 코스피 신용 잔고는 저는 그렇게 높다라고 코스닥이 지금 생각합니다. 파란색 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코스피는 사실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작년에 10월 달에 이제 내려오고 나서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오히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피 신용 잔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고 이번 7월 달에 조금 내려왔을 뿐 계속 올랐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이 역시나 개인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또 많이 돈을 썼고 그로 인해서 코스닥의 어떤 하락률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유추해 보는 부분이고요.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더 세분화된 차트입니다. 세분화된 차트고 이게 일간으로 이제 밖에 앞에서 보신 거는 제가 월간으로 길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린 차트고요. 이거는 일간으로 보신 차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됐건 7월 달에 쭉 미끄러져 내려왔었고 각도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피 이제 스타트를 끊는 건 제가 앞에서 봤을 때 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순부터 네, 파란색 빨간색 선은 선 앞에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빨간색 박스 선 내에 네. 보시면은 주황색은 중순부터 이제 보합권을 하다가 쭉 떨어지는데 파란 선은 중순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네. 구간 동안에 올라가시는 분을 여러분이 보실 수 네. 있고요. 저게 제가 조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다. 이미 신용 잔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진데도 불구하고 저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이건 진짜 이제 대량으로 어떤 마진콜 발생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잡아봤었고요. 그 네.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더 앞에 걸 좀 확대를 해놓은 상황인데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보실 겁니다. 코스피는 오히려 신용이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거의 코스닥은 개인들이 이제 전체 매매 90% 이상 차지한 상태에서 작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거의 1년 6개월, 7개월 동안 정말 어려운 상황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물렸겠죠. 당연히 종목들이 정말 많이 물리고 마이너스 30, 40, 50 뭐 기본으로 다들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좀 더 주식을 사고 싶으신 분들 없는 돈 긁어서 요즘에 그리고 레버리지 관련 상품들이 워낙 광고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더 투자를 해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각도가 거의 하루 이틀 만에 급격히 꺾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마진콜로 발생을 하면서 이제 나온 것 같고요. 신용으로 매수하는 부분 사실 상승장으로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문제 삼는 부분은 뭐냐면은 신용이나 미수 같은 부분들은 이제 투자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인 악재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용융자 잔고가 좀 다 빠져야지만 지수가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오늘 지수가 좀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반등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네.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코스피는 저는 괜찮습니다. 코스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신용 잔고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만한 잔고인데 코스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반등은 뭐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 신용 잔고가 적어도 저는 올해 초 수준까지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직 다 빠지지 않았다고 보고 멀었습니다. 계시는 거죠? 네, 조금 더 밀려야 됩니다. 제가 그럼 코스닥 시장 더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부분에 의해서 이제 하락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마진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마진콜로 네. 자동 청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좀 어느 정도 해보니까
그 올해 초 수준까지 내려와야 이제 코스닥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4조 5천억 수준인데 현재 기준으로 한 6, 7천억 정도. 올해 초에 이제 신용제 잔고가 한 4조 정도. 네, 4조 5천억 정도 이제 했었는데 지금보다 한 6, 7천억, 5천억 이상은 좀 빠져줘야지 그때 수준까지 내려갈 것 같고요. 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네. 입장이고 전문가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올 초 수준까지 사실 올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올해 1월 달부터 쭉 올라섰던 부분들이 저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서 계속 신용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초 수준 원자리까지는 갖다 놔야지 그때부터 이제 시장의 반등을 기대를 해보거나 아니면 코스닥 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투자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어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이나 기관이 이렇게 좀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공매도 때문이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뭐 공매도도 네.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제 마진콜이 터지고 개인들 물량이 다 나오게 되는 거를 네. 조금 이제 화가 나는 현실이지만 또 받는 물량도 꽤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일단 제가 공매도와 이제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어떤 물량 받음을 갖다 제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두 개가 같이 상존해서 나온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 코스닥을 뭔가 강력하게 저점이다라고 매수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일단 좀 신용융자 잔고를 봤을 때 한 올 초 수준 4조 5천억 원 정도까지 잔고가 좀 빠져야지만 코스닥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데 지금은 한 6조 정도에 좀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이 더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두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앞으로 좀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이슈가 좀 많이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중국 그리고 이제 뭐 일본 이슈, 북한 이슈 다 많은데 뭐 미국이랑 중국 이슈 같은 경우는 시간이 뭐 필요할 겁니다. 뭐 다음 달에 또 만나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이슈가 또 아마 다음 달까지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이슈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이제 세부 시행 규칙이 발표가 됐고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차 제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북한 미사일 이슈 같은 경우는 포인트 그냥 하나입니다. 미국이 좀 신경 쓰는 부분 장거리 미사일만 쏘지 않으면 솔직히 미국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북한이 네. 안 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훈련하기 때문에 그거로 이제 무력 이제 시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거리 쏘지만 않으면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일본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턴어라운드 자리는 사실 계속 찾을 겁니다. 찾을 거지만 이게 사실 제가 좀 겁나는 게 오늘도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이제 개인들이 또 매수를 함에 따라서 신용이 또 얼마나 올라갔지 보통 이제 결제일 기준으로 한 2거래 정도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들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코스닥보다는 지금 코스피 쪽이 더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높은 실적 저평가 그리고 괜히 밀린 종목 거기다가 추가로 신용 잔고가 낮은 종목 쪽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변동성 요인이 상당히 많은데요. 8월 대응 전략 함께 짜봤고요.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